어제가 아니고 민재병 대표가 이렇게 준연동제 비례제 유지, 그다음에 통합형 비례저당 제안을 이제 하고 그 당에서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의회 독재 유지 검은 속내라고 비판했는데, 근데 결국 국민의힘도 그 국민미래랑 위성정당을 창당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은 약간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어떤 대승적 결단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혹시 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철회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첫째로 만장일치가 나왔잖아요. 만장일치를 할 걸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고 복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장일치가 나왔다는 것은 전부 다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왔다 갔다 거짓말하면서 대표에게 다 위임한다? 이걸 왜 한 거죠? 저는 이게 민주당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될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법무장관 하면서 민주당의 많은 분들하고 건건이 부딪혔죠. 근데 저는 별로 부담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숫자는 굉장히 많지만 다 똑같은 소리를 하거든요. 똑같은 방침에 똑같은 방향의 로직을 준비해 똑같이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논쟁을 할 때 그냥 한 명하고 싸우는 것 같았어요. 이런 식의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그 민의를 반영하는 겁니까? 예전에 보면 뭐 소수파도 있고 그랬잖아요.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장일치라는 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그 자체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만장일치 할 거면 지금까지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방에서 얼마나 정치공학과 자기들의 당리당략만이 모든 것의 결정의 이 원칙이라는 점을 이 만장일치 결과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도 99점 몇 프로 나왔던데요. 근데 100%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북한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계신 정말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제가 기자님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물어보겠습니다. 그 준연동형, 뭐 연동형 제도, 뭐 연동형이 뭐든 좋습니다. 자, 그 산식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계세요?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아시면. 제가 듣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한다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하겠다는 그 계산식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정치부 기자님들도 계시고 다 원로들이시고 우리 다 정말 대한민국의 0.01% 정치 고관여층이에요. 아십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 180명, 160명 제가 그 앞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다 그냥 랜덤으로 얘기해 보라고. 글쎄요. 몇 명이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은 비례대표를 투표를 하면서 자기 표가 어떤 식으로 선거에 반영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요. 둘째, 그러면 그 산식을 제가 써오긴 했어요. 근데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봐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 나온 숫자가 꼭 그 숫자대로 그 퍼센트여야 하는 필연적인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그냥 이건 자기들 욕심과 이해관계 문제예요. 국민은 몰라도 되는 건가요? 국민의 표가 쓰이는데? 이건 선거가 아니에요. 선거의 제도가 복잡해지는 방향이 민주주의입니까? 내 표가 한 표를 찍으면 그 사람의 일씩 올라가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후자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병립형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위성정당, 위성정당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플랜 B입니다. 자, 우리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고 우리의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180석을 가진 당이 야합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대비책이 없어야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나머지 180석, 그러니까 최강욱, 조국, 윤미향, 김의겸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정당이 다 가져가게 둬야 됩니까?
그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당직자한테 얘기했어요. 떳떳하게 준비해라. 당연히 이건 우리가 민주당이 이렇게 이상한 자기들의 정치공학을 선거제도로 반영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 뛰어야 되는 겁니다. 딱 당당하게 준비하고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이 병립형보다 낮은 숫자의 의원이 갖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플랜 B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요. 이겁니다. 지금 어떤 경기를 앞두고 축구로 시합을 할 거냐, 야구로 시합할 거냐를 선수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한 명이. 우리는 소수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구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구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야구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인지 야구인지를 지네 마음대로 정하는 걸 강하게 비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저는 정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국민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를 원래는 병립형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청래 이런 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병립형 띄우려고 전당원 투표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 당연히 그 공작이었잖아요. 그 절차였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한번 만나고 나서 바뀐다고요? 우리 4월 10일 날을 보고 있는 이 많은 5천만이 있는 앞에서요? 선거가 장난입니까? 그러려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코미디 같은 건 이걸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게 100% 만장일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국회에 보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선거에서 21대에서 이제 비례대표의 경우 이제 30석은 이제 연동형으로 가고 그다음에 17석은 병립형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합쳐진 구조였는데 그래가지고 뭐 솔직히 저도 텍스트를 많이 보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비례대표가 작게 가져가면 연동형 만약에 이런 어떤 전체 구조 아니고 정확히 산식을 저도 잘 좀 이해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아니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의 어떤 그런 과정들 그걸 총체적으로 불의라고 본다면은 그 불의에 대한 방조, 그다음에 그 불의에 대한 결과적인 가담, 이거는 위원장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동료 시민이 따라가야 될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장님 이걸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결과가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동료 시민들이 원하는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은 각각 몇 대 몇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우리 쪽에 있는 후보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투표를 해요. 그런데 그 투표가 정말로 하나도 비례대표에서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나는 겁니다. 그걸 방치하는 거가 책임 있는 정치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서 저쪽에서 하는 그런 꼼수가 그대로 현실에서 작동하게 두는 것이 그런 결과를 나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 하면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출연할 거고 또 다시 합쳐질 거고 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가지고 많은 조국 윤미향 다 나서 당 의원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식으로 위성정당 만들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님한테 바라는 어떤 보수 진영에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래, 과연 한동훈식 정치와 기존 정치와 다를 게 뭔가라는 문제에 부닥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이거는 현실에 있어서의 논쟁의 문제잖아요. 국민의힘은 지난번 선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공언했어요. 자, 제가 그리고 위성정당 부분에서 빨리 하고 언론에다가 내게 한 이유는 이거 이렇게 될 거란 걸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저한테 원하는 것은 뭡니까? 저런 정치를 종식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저는 이기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힘을 지지하고 저런 정치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왜곡되고 배배 꼬인 절차 안에서도 이겨야 하는 것이 이기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과정에서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하고 한 명이 마음대로 선거를 정하는 것에 대한 것을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이거 안 하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식의 왜곡 자체가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법이 아니라면 불법은 아니죠. 결국은 우리 현실 생활에서 4년 동안의 의회 권력을 장악할 룰이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거잖아요. 축구를 했는데 어느 구간에서 갑자기 손으로 들어도 된다는 얘기 일부러 끼워 넣는 그런 거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는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료 시민들의 4년 동안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방식을 플랜 B로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거기 합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끝까지 병립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예, 예.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플랜 B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저희는 이 점을 오히려 이 과정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민주당을 평가하고 민주당을 심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이 중에서 저 산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분을 제가 써왔는데요. 저 아까 제가 숫자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제가 모르겠어요.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